여러분은 포트폴리오에 20개의 종목을 담아두셨나요? 아니면 30개를 담아두셨나요? 그러면 혹시 보유 종목 중에 어제 실적 발표 있었던 종목이 뭔지는 기억이 나시나요? 2024년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평균 5.79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행동을 보면 15개 종목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행동을 보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격언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는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코스피 지수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가격지수 기준으로 연평균 약 2.3%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이마저도 따라가지 못했죠. 원인을 찾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도한 분산, 관리 포기, 과매매, 거래 비용 증가, 이런 악순환 구조가 발견됐거든요.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건데 왜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질까요? 오늘은 분산 투자가 독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5개에서 7개 정도의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죠.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추천 종목을 보게 되죠. 이것도 좋은 종목인데 하나씩 추가하게 됩니다. 결국 10개, 15개로 늘어납니다. 예탁결제원 기준으로는 평균 5.79개지만 실제 거래 행동을 보면 15개 종목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관리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15개 종목의 실적 발표를 다 체크할 수 있나요? 뉴스가 나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나? 하는 상태가 되죠. 그 결과는 방치입니다. 일부 종목이 마이너스 20%에서 30% 손실을 기록해도 다른 게 올라주겠지 하며 방치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과매매입니다. 불안해서 자주 사고 팔게 되죠. 세금과 수수료가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시장 평균 대비 연 3%에서 5%포인트를 훼손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도한 분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면 오히려 무지를 가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할까요? 먼저 인지적 한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주의력과 정보 처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기 기억 용량, 즉 워킹 메모리는 7 플러스 마이너스의 법칙을 따릅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5개에서 9개 정도라는 뜻이죠. 종목이 늘수록 놓치는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3개 종목이면 각각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지만 15개가 되면 어정쩡한 정보만 가지게 되죠. 확신의 희석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3개 종목에는 각각 명확한 투자 이유가 있어서 흔들림이 적습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집중시키는 것처럼 한 점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20개 종목 중에는 어정쩡한 종목들이 많아져서 불안이 증폭되죠. 그런데 종목수가 늘어나면 이 돋보기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집중되던 빛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죠. 정보 접근성도 문제입니다. 3개 종목의 뉴스는 매일 눈에 띕니다. 하지만 20개 종목의 뉴스는 대부분 놓치게 되죠. 결국 모르는 종목을 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거래 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많이 담을수록 리밸런싱 빈도가 증가하고 세금과 수수료가 누적됩니다. 10년 누적 시 수익률이 3%에서 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심리적 패턴도 흥미롭습니다. 아는 투자자가 또 좋은 종목 발견이라며 도파민을 추구하게 됩니다. 분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죠. 포트폴리오가 마치 쇼핑 리스트처럼 변합니다.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각 종목에 대한 명확한 투자 논리는 사라지고 수집 욕구만 남게 되죠. 책임 회피 심리도 작동합니다. 분산했으니 잘못될 리 없어라고 생각하며 개별 종목 분석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손실이 나도 시장 탓으로 돌리죠. 포모 심리, 즉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증폭됩니다. 다른 사람이 수익을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담자며 검증 없이 추가하게 되죠. 나중에는 왜 이걸 샀는지 모르겠다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손실 종목은 방치하고 수익 종목은 너무 빨리 매도하는 패턴이 반복되죠. 이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자 A와 B가 있고 각각 한 주에 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A는 20개 종목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주당 투자 시간은 2시간, 종목당 6분밖에 할애할 수 없죠. 6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적 체크는 불가능하고 뉴스가 나오면 패닉 매도를 하게 됩니다. 월 평균 거래 횟수는 15회에 달하죠. 결과는 참혹합니다. 거래 비용과 타이밍 실수로 시장 대비 마이너스 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10% 올랐다면 6%밖에 못 따라간 거죠. 반면 투자자 B는 3개 종목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같은 2시간을 3개 종목에 배분하니 종목당 40분을 할애할 수 있었죠. 40분이면 분기 실적을 모두 체크할 수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고 월 거래 횟수도 3회로 제한됩니다. 불필요한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결과는 시장과 유사하거나 소폭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10% 시장 수익률에 11%를 달성한 거죠. 집중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핵심 변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의 희석입니다. 3개 종목에는 각각 확신이 있어서 흔들림이 적지만 20개 종목에는 어정쩡한 것들이 많아져서 불안이 증폭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 도착의 비대칭성입니다.
3개 종목 뉴스는 매일 눈에 띄지만 20개 종목 뉴스는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결국 모르는 종목을 들고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거래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입니다. 많이 담을수록 리밸런싱 빈도가 늘어나고 세금과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도파민 수집, 책임 회피, 포모 증폭이 모두 합쳐져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손실 회피와 과매매의 악순환입니다. 손실 종목은 방치하고 수익 종목은 너무 빨리 팔면서 거래 비용만 증가시키는 패턴이 반복되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과도한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무지를 분산시키고 불안을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과매매를 유발해서 수익률을 훼손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의 현실은 어떨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수십 개 종목을 동시에 깊게 추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분산의 역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분산의 목적은 리스크 분산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무지 분산과 불안 증폭 그리고 과매매 유발이 되어버렸죠. 최종적으로는 시장 평균 대비 연 3%에서 5%포인트 손실이 발생합니다. 거래 비용과 타이밍 실수가 누적된 결과죠. 이제 관점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개나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요? 세 번째, 경쟁사 대비 이 회사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10%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확신이 있나요? 답할 수 없는 종목은 사실상 모르고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의 몇 %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관리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당 투자 시간을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0개 종목은 종목당 6분, 5개 종목은 24분, 3개 종목은 40분입니다. 6분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고 24분이면 적정, 40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각 종목에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나요? 확신 수준도 체크해 보세요. 현재 보유 종목이 10개라면 그 중에서 확신 있는 종목은 몇 개인가요? 어정쩡한 종목은 몇 개인가요? 왜 샀는지 기억 안 나는 종목까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투자가 아니라 검증 없는 베팅에 가깝죠. 진짜 분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섹터 분산을 체크해 보세요. IT 몇 개, 금융 몇 개, 제조업 몇 개인가요? 한 섹터에 몰렸다면 숫자만 많은 가짜 분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개 종목이 모두 IT라면 분산의 의미가 없죠. 거래 빈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 횟수가 월 5회 이상이면 과매매 위험 신호입니다. 불안해서 자주 팔고 있진 않나요? 개인 투자자에게 분산 투자는 원래 리스크 관리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종종 관리 포기의 핑계가 되어버리죠.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종목의 비율입니다. 20개 중 3개만 이해한다면 사실상 3개 집중 투자와 17개 검증 없는 베팅의 조합이죠. 코스피도 지난 10년이 늘 우상향 고수익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3%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이마저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과매매와 거래 비용 때문이죠. 승부는 몇 개를 담았냐가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그 하락을 견딜 근거를 갖고 있었느냐입니다. 확신 없는 20개보다 확신 있는 3개가 더 안전할 수 있죠.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들고 있었나요?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종목이 몇 개였나요? 확신 있는 종목은 더 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신 없는 종목들은 팔고 싶었겠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겁니다. 분산 투자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무지를 분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건 개인 노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수십 개 종목을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개인에게는 시간도 정보도 부족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전문가와는 다른 조건에서 투자해야 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분산의 목적이 리스크 관리라면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의 분산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3개든 5개든 10개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각 종목에 대한 이해도와 확신의 수준입니다. 관리할 수 없으면 분산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는 투자가 아니라 운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산 투자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는 만큼 분산하고 모르는 것은 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는 이겁니다. 분산하고 싶지만 관리할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분산 투자 20개 종목 대 집중 투자 3개 종목의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스킬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실적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숙제죠. 여러분은 이 구조적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분산할 것인가 아니면 아는 만큼만 투자할 것인가요?